자, 이제 유기화학 심화 과정 알카인의 논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알카인을 환원시키는 방법들이 이렇게 논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들만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약들을 보시면요, 팔라듐을 사용하고 있고 BaSO4, 퀴놀린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바로 뭐 린들라 촉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뭐 린들라 촉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좀 종류는 다르지만 린들라 촉매가 꼭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종류하고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는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팔라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BaSO4나 CaCO3, 그다음에 뭐 이런 종류들, 퀴놀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린들라 촉매하고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의 시약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조리 이런 식으로 수소들이 시스 형태로 시너디션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시스 배열을 가지고 있는 알켄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파이그랍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시너디션에 의해서 수소 두 개가 첨가된 생성물로 이렇게 각각 양쪽 다 얻어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중결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 자리에 수소가 역시 세너디션, 여기도 수소가 세너디션이 됐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뭐 간단한 얘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튬을 사용했어요. 리튬만 사용했고 이 뒤에는 에틸아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틸아민은 일종의 그냥 리튬하고 그냥 하나만 섞어서 쓰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에틸아민을 넣어서 요 알코올하고 같이 용매스럽게 그냥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리튬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소듐하고 암모니아 이런 걸 이제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반응인데 리튬하고 이렇게 암모니아 대신에 이런 걸 섞어서 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 결합을 이때는 위에서는 린들라 촉매니까 전부 시스 형태의 알켄이 얻어졌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 형태의 알켄이 주생성물로 얻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카인의 환원법들을 논문에서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요. 별 얘기는 없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HX 첨가 반응이 나오죠. 뭐 CC 삼중결합이 이렇게 했는데 HX를 넣으면은 H가 한 군데 붙고 Cl이 한 군데 붙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가 첨가돼서 들어간 것도 생길 수 있죠. H는 근데 H가 붙은 쪽으로, Cl은 Cl이 붙은 쪽으로만 붙는다 라는 게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당량만 넣으면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 과량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첨가돼서 Cl은 Cl 쪽으로, H는 H 쪽으로만 첨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HBr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걸 응용한 반응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HBr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여기에 HBr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HBr을 넣어주면 H 플러스가 첨가돼서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생성물이 나온답니다. 갑자기 이거는 이제 OH가 삼중결합의 바로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H 플러스가 이 파이 결합에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먼저 붙어가지고 여기서 공명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H 플러스가 이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알코올이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알렌 비슷한 구조가 생성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 자리로 Br-가 쏙 들어갔겠네요. 그럼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얻어질 수 있고요. 또는 이 공명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이게 다시 Br-가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저기에 나온 것처럼 Br이 3차 탄소에 붙어 있고 삼중결합은,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반응 일으킨 것만 같은 생성물이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주생성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생성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에 알코올이 떨어져 나가서 3차 탄소 양이온이 생겼을 때 여기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여기서 뭐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제거되면서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이중결합이 생기고 그러면서 H 플러스 하나가 뭐 어딘가에 첨가가 되고 이게 공명을 해서 여기에 H 플러스 하나가 첨가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Br이 여기로 들어가고 Br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렌 유도체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또 H 플러스 하나가 이 자리에 첨가되면서 그럼 요게 여기를 좀 지우고 갈까요? 뭐 워낙에 부반응이 여러 가지로 생성될 수 있는 거라서요. 주생성물이 중요한 거긴 한데 부반응도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첨가가 됐을 때 여기에서 탄소양이온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뭐 Br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여기에 끝에 있던 수소가 제거되면서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런 것도 얻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자리로 Br이 또 들어갔다. 그럼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쪽 파이 결합에도 또 HBr이 또 첨가되면 이런 것도 얻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부반응이라서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만 지금 유출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주생성물은 이걸 거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알카인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알코올 쪽의 반응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역시 HX 첨가인데요. 이건 아세톤 용매를 쓴 거고요. 삼중결합이 있는데 H가 하나 들어가고 F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뭐 여기 H가 같은 방향으로 두 개 들어갔고 F가 같은 탄소에 또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HCl, HBr, HF 이거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 얘기고요. 이건 HI를 넣었는데 한쪽에 H가 붙고 한쪽에 아이오딘이 붙었다 그 얘기죠. 근데 주로 이제 트랜스 입체배열을 가지고 있는 생성물이 좀 많이 얻어졌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1당량만 썼을 때 얘기네요. 1당량. 자, 이렇게 하시면 뭐 HX 첨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HF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알카인의 첨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조금 앞에서와 같이 분자 내에 다른 작용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반응이 좀 응용돼서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삼중결합에 H가 먼저 붙을지 아니면 여기 아까처럼 OH가 먼저 떨어질지 이런 건 봐야 되는데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H가 붙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소가 공명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럼 이 구조는 이렇게 여기 질소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겠네요. 그 다음에 질소에 하나, 둘, 셋, 삼중결합 Br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 CO가 전자를 잡아당기고 질소도 플러스 전하 띄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겠죠.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큽니다. 그럼 Br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주면서 이 파이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에 CO 떨번도 있고요. 옆에 질소가 있고요. 여기 유탄소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r이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겠죠. 이 상태가 됐다가 용액에 있던 F-가 여기로 중심의 탄소를 치고 들어가면 Br이 전자를 가져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 얘기죠. 조금씩 응용하시면 충분히 생성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 믿습니다. Br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도 옆에 옥텟이 깨지는 경우에만 전자를 기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질소는 공명을 Br보다는 질소족 원소가 할로젠 원소보다는 공명을 더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OH가 먼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HgSO4를 사용했어요. 여기 도백스50라고 썼는데 이건 이온 교환 수지예요. 일반적으로 이온 교환 수지는 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을 그것도 금속 양이온을 H 플러스하고 교환해주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H 플러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은이 일단 여기에 가서 붙게 될 거고요. 수은이 붙고 여기에 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첨가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카인에다가 물 첨가 반응이죠. HgSO4 H 플러스 H2O 이 조건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낙에 실험실에서는 다양하게 산촉매나 염기촉매들을 다양한 종류의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뭐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게 유명한 이온 교환 수지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 초순수 제조 장치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이온 교환 수지가. 그래서 용액에 있는 그 초순수라는 거는 금속 이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순수한 물만을 모아놓은 그런 것 갖다 초순수라고 하는데, 이 이온 교환 수지가 양이온들을 이렇게 딱딱딱 붙잡아내 가지고 금속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요, 꼭 HgSO4 뿐만 아니라 이렇게 HgOH2 알켄에서 사용했던 이런 걸 써도 알카인에 이런 식으로 첨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HgSO4로만 고정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HgO를 사용한 경우들도 있어요. 수은이 여기 일단 이렇게 싹 붙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COOH 있는 이게 이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리가 열려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은이 H 플러스랑 치환이 된다는 거 앞에서 알카인에서 다 배우셨을 테고요. 후처리를 해주면 이게 떨어져서 결국엔 이 구조가 남는다 그 얘기예요. 1, 2, 3, 4, 5 오각고리가 딱 맞습니다. 오각고리 고리구조 에스터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여기서도 똑같네요. 수은이 이렇게 딱 걸치게 되면은 COOH에서 이렇게 전자쌍을 줘서 이게 열려버리겠죠. 1, 2, 3, 4, 5 맞죠?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수은이 일단 이 자리에 걸치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COOH 이렇게 됐을 때 O의 비공유전성이 여기로 치고 들어가서 고리가 열려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후처리해주면 수은은 없어질 거고요, 여기. 그래서 요게 이런 구조나 똑같네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수은을 이용한 물 첨가 반응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물이 따로 들어갈 건 없고요. 물이 들어간 건 아니죠. 수은을 이용한 요 분자내 카복실기가 물 대신에 첨가된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반응들이 쭉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수은을 이용해서 HgCl2 같은 것도 쓰네요. 수은을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파이 결합에 이렇게 수은이 걸치게 되면은 요 파이 전자가 여기로 전자를 줘서 고리가 열려버리겠죠. 그럼 1, 2, 3, 4, 5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하셔야 돼요. 수은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이하게도 말단 알켄 쪽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먼저 반응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구조나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로 전자쌍을 제공했을 때 여기 양전화 생기면 물이 들어가서 이 OH가 생긴 거고요. 이게 이렇게 싹 들어갔을 때 여기에 양전화 생기면은 옆에 있는 수소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수은 HgCl2를 이용해서 요 알카인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요.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파이 결합에서 이 자리로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렇게 1, 2, 3, 4, 5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내부 알켄이고요. 여긴 말단 알카인이라서 입체 장애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은은.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반응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여기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카인을 만드는 제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제법에서 첫 번째는요, KOH를 과량 사용하고 리플락스, 다시 말해서 가열을 시키는 거죠. 24시간 동안. 좀 시간도 오래 걸려요. 24시간 반응이 결코 빠른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2U짜리 2할로제나물을 이용해서 여기 수소 하나랑 요 비알 하나 제거하고 여기 수소 하나랑 요거랑 제거해서 이 투 제거 두 번을 진행해서 이렇게 알카인을 만든다라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 밑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좋은 이탈기인 할로젠들을 사용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암모늄 이온도 요거 전체가 이탈기란 뜻이에요. 이걸 이탈기로 사용했고 이 자리에 있는 수소를 KOH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민 파트 배우신 분들은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민의 제거에서 그 호프먼 엘리미네이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탈기로만 볼 수 있으면 끝난 거고요. 근데 이런 KOH를 사용한 반응들도 있긴 있지만 KOH보다는 사실 반응성이 더 큰 NaNH2 같은 소듐 아마이드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더 많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들, 이 수소들 중에 하나를 NH2-가 제거해서 이렇게 삼중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중결합에다가 Br2를 먼저 첨가하게 되면 여기에는 단일결합이 되면서 BrBr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2U짜리 이할로제나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3당량의 NaNH2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삼중결합이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켄으로부터 알카인으로 바꾸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 놓은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피트 기출문제에 이미 출제가 한번 됐었던 건데 이중결합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이걸 삼중결합을 만드는 반응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과량의 소듐 아마이드 강염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일단은 E2 제거가 맨 먼저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CL이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때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중결합 끝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수소가 원래 2개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KOH 같은 걸 가지고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NaNH2 같은 강염기는 OH-보다 훨씬 더 센 염기라서요. 이런 센 염기는 CO 더블 본드가 이렇게 산소 쪽으로 전자가 유도 효과 때문에 전기 음성도 때문에 치우쳐 있죠. 그럼 여기에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걸리니까 거기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요수소도 뜯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해 주면은 고리가 열려 버리겠죠. 그럼 요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보시게 되면은 O-가 생길 거고요. 여기에 삼중결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됐다가 프로토네이션 해주면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반응도 하나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노멀 뷰틸 리튬, 알킬 리튬의 경우는 이 NaNH2보다도 더 강한 염기예요. 그래서 2당량의 뷰틸 리튬을 써주게 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수소를 뷰틸 리튬이 먼저 하나 뜯어냅니다. 근데 2당량이기 때문에 삼중결합 바로 옆에 자리, 이게 이중결합이면 여기를 알릴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알릴 자리는 아니고 여기는 프로파질 위치라고 불러요. 이런 자리는 여기를 프로파질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파이스타 쪽으로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수소도 산성도가 조금은 높아져요. 그러면 웬만한 염기는 이걸 못 뜯어내는데 이런 강염기들은 이걸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음전하가 걸렸다. 여기에도 음전하가 걸렸다. 그걸 보여주려고 여기 넣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에틸브로마이드를 넣어주면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sp3 원성탄소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전자쌍을 더 잘 제공하죠. Br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에틸기가 붙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는 이 자리에 음전하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버렸다.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중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는 화합물인데 그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에다가 또 강염기를 썼더니 이렇게 삼중결합이 2개로 막 늘어나는 이런 반응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 반응에서는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CL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옆에 탄소가 있죠. 이 탄소에 이거는 sp3예요. 그럼 수소들이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sp 원성이죠. 삼중결합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탄소가 또 하나 있는데 이 탄소에는 CL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CL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H가 또 하나 있겠죠. 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 전자는 이렇게 위아래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겠죠. 물론 파이 전자가 앞뒤로도 이렇게 또 다른 파이 결합을 또 하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 CL이 전자를 쭉 잡아당겨서 여기 시그마 스타의 델타 플러스가 걸리는데요. 그 옆에 베타 위치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E2 제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파이 스타 오비탈이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여기
C와 Cl 사이에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니까 이 시그마 스타 쪽으로 요 파이 전자가 이쪽 파이 스타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역시 델타 플러스가 걸리게 되고 그 옆자리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또 하이퍼 컨주게이션 형태로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델타 플러스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강염기를 썼으니까 NH2- 같은 강염기는 이 수소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구조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CL이 이렇게 있고 삼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이제 H가 있고 이 자리에 CL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뜯어내면은 전자를 넘겨주고 파이 전자가 넘어가면서 CL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중결합, 트라이엔, 1, 2, 3 트라이엔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CL이 붙어 있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럼 요 CL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파이 전자가 이렇게 앞뒤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요. 여기에는 파이 전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앞뒤로 다시 여기서도 파이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수소 두 개가 뻗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로 요 파이 전자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 스타로 이 시그마 전자를 당기겠죠. 역시 NH2-는 요 수소를 제거해서 전자를 넘겨주고 요 파이 전자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시그마 전자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CC 3중결합, 단일결합, CC 3중결합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 말단의 수소를 3당량이니까 NH2-가 한 번 더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3중결합의 음전하를 가진 상태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 NA가 이제 음전하를 전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전하로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메틸 아이오다이드 넣어주면은 메틸기가 붙는 거고 이게 SN2. 그다음에 요거는 프로판 알데하이드인데요. 탄소가 3개짜리 알데하이드죠. 이런 걸 넣어주면은 이 음전하가 카본일기의 친핵성 첨가를 일으켜서 이렇게 알코올도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은 이런 복잡한 하이드록시 지방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알파, 베타, 감마 위치 하이드록시, 끝에서부터 오메가3 하이드록시네요. 이거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니고 아무튼 오메가3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그런 지방산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중결합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앞에서 배운 거랑 비슷합니다. NH2- 같은 강염기가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수소를 제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E2 제거가 일어나서 이게 이중결합이 돼버릴 거고요. 여기는 OET가 두 개 붙어 있겠네요. OET. 근데 앞에서 이 오각형 고리구조에 이런 거에서도 NH2- 같은 강염기들은 요 중에 수소 하나를 뜯어내서 산소를 이탈기처럼 떼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산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를 얘가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OET가 하나 떨어져 버리겠죠. 하나는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까지 음전하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걸 과량 넣어서 요 말단에 있는 수소까지 나머지 하나 여기에 있는 수소까지 뜯어내버리면 이게 음전하가 되는데 이게 SN2 해가지고 요게 에틸기가 붙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NH2-가 여기에 수소랑 이 자리에 수소 중에서 어떤 걸 뜯기느냐. 당연히 이탈기가 요거죠. 이거는 이게 없으면 요걸 제거했겠죠. 근데 BR이 있으니까 E2는 먼저 BR이 먼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남았습니다. 3중결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2당량의 뷰틸 리튬을 썼어요. 강염기죠. 제일 먼저 요 수소를 뜯어낼 거예요. 뷰틸 리튬은. 근데 아직 2당량이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산소, 요 산소와 탄소의 결합이 있죠. 요 수소를 제거해서 이렇게 3중결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죠. 뷰틸 리튬 더 넣어주면 3당량 넣었으면 여기에 있는 수소까지 다 뜯어버린다. 그런 얘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KOH를 이용해서 또 하는 게 나왔는데요. 뭐 이 경우에는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를 제거하면 되겠네요. 요 OH가 요걸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게 떨어지면 되겠죠. 아니면은 요 수소가 이 sp3에 붙어 있는 걸 먼저 이렇게 제거해서 이게 떨어지면은 알렌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CL이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요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도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C하고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CL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뒤로 파이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연달아서 이 위아래로 파이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점선 방향의 수소 하나, 돌출 방향의 수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럼 CL이 전자를 슉 잡아당기니까 뭐 여기에서 시그마 스타에 파이 전자가 쫙 끌려가고 있을 거고, 이 수소들은 딱히 제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선 제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소들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보실 때 여기에 CL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제거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제거될 자리가 여기 있는 수소밖에 없죠. 이 수소가 OH-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제거되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중결합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닥 안정한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재배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소가 두 개, 요 수소 두 개를 OH-가 둘 중에 하나를 뜯어내고 전자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옆에 있던 파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근데 이것도 입체 배열을 잘 보셔야 돼요. 좀 지워놓고 할까요? 여기 좀. 자, 이렇게 좀 지워놓고요. 파이 결합의 입체 배열을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소가 두 개, 탄소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탄소, 또 탄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탄소가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파이 전자가 앞뒤로, 위아래로 파이 전자, 또 앞뒤로 파이 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 수소를 제거하면 이 전자쌍은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런 파이 결합 하나, 앞뒤 파이 결합 하나에 새로운 위아래 파이 결합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파이 전자는 이 옆으로, 여기에 파이 결합이 없어요. 여기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멈추는 거죠. 이쪽 파이 스타로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중결합이 하나 생기고 단일결합이 돼버렸고, 이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엔 음전화가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용해간에 있던 H2O 같은 애들한테 H 플러스 하나 받아들이면은 생성물이 결국엔 이거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뭐 이런 반응이 하나 또 응용 반응으로 나와 있길래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밑에 있는 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용매일 뿐이에요. 이거는 용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